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빛과 우리의 공간, 삶을 가득 감싸고 있는 여러 빛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빛 하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태양빛, 햇살과 같은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어떤 직선의 그런 빛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은 저는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지구에 비치는 이 태양빛은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림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직사광의 모습, 바로 이것이 태양빛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양의 빛이 이 지구에 내리쬐면서 직접 내리쬐기도 하지만 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산란한 그 수많은 빛들이 하나의 큰 조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빛, 천공광이죠.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의 파란 하늘의 모습, 바로 이것이 천공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천공광과 직사광, 이 두 가지의 빛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표면 위에 태양이 뜨게 되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서서히 고도가 올라가면서 남쪽을 향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빛의 밝기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게 되죠. 또 그러면서 미묘하게 색상도 변화하게 됩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노란색이었던 태양빛이 서서히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하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약간은 푸른색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루의 주기 동안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고 이 지표면에 각각의 다른 직사광의 빛을 보내게 됩니다. 직사광의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 천공광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하지만 사실은 이 천공광 역시도 우리 지표면, 지구 위에 중요한 광원입니다. 직사광이 시간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지닌 강한 빛이라면 천공광은 하루 동안 균일하게 온 하늘에서 부드럽게 비추는 빛입니다. 방향성과 변화가 있는 직사광, 그리고 균일한 천공광, 이 두 가지의 빛이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자연의 빛이죠. 직사광과 천공광은 당장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강한 햇빛의 직사광, 그리고 넓은 하늘의 천공광.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닥에서도 볼 수 있죠. 직사광이 내리쬐는 곳은 노랗게 혹은 하얗게 강하게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직사광이 막힌 곳은 그림자라고 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죠. 만약에 이 땅에 직사광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그림자 속은 아주 깜깜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 안에서도 충분히 시각 활동을 하고 생활할 수 있죠. 이유는 직사광이 비추지 않은 그 나머지 공간은 천공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직사광과 천공광을 공간 안에서도 느끼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향의 창, 이 창은 직사광을 주로 들이는 그런 창문이 됩니다. 집안 실내 곳곳에 실내에 깊숙이 어떤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직사광의 모습이죠. 그에 반해서 북녘의 하늘이라든지 혹은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공간 안에 천공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가린 그 순간부터는 이 땅을 비추는 것은 오로지 천공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천공광의 빛은 아주 부드러운 어떤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빛입니다. 공간 안에 깊숙이 또 부드럽게 들어오게 되죠. 이 사진에 두 남자가 이 창가에서 자연스럽게 랩탑을 두드리고 있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주 부드러운 천공광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강한 직사광이었다라고 하면은 눈이 부셔서 더 이상 저기에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공광 없이 오로지 직사광만이 존재하는 그런 빛 환경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푸른 천공광 없이 직사광만이 존재한다면 그 공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바로 달의 빛 환경이죠. 달은 태양빛이 지표면을 향해 비추고 있긴 하지만
대기가 없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낮이나 밤이나 모두 까맣게 보이게 되죠. 어렸을 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밤에 찍은 사진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태양빛이 이 지표면을 비추고 있잖아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까맣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얼핏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만약에 이 땅에 어떤 직사광만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림자는 새까만 모습일 거라고요. 달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지구로 돌아와 우리가 가진 이 지구라는 빛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빛은 이 직사광과 청공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빛은 하루의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죠. 저는 조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빛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감동스러운 어떤 순간들 혹은 우리가 우울했던 그 순간들도 이 자연의 빛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빛 환경에 의해 우리가 체화되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기 때문이죠. 왜 하늘은 파랄까요? 하늘이 파란 이유는 바로 우리 대기가 이루고 있는 이 성분이 파란색의 빛을 더 많이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다시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 노을은 노란색으로 빛나게 될까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통과해야 되는 대기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파란색의 보라색의 빛들이 먼저 산란되고 우리 눈에 다다른 그 장면, 그 태양은 노란색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골든아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골든아워는 태양이 뜨고 지기 약 30분 전후,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막 시작한 직후 혹은 태양이 지기 직전에 어떤 약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일컫습니다. 일광이 금색으로 빛나고 하늘은 푸른색으로 빛나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매직아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낮고 노란 햇빛과 이 푸른 하늘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스튜디오보다도 멋진 그런 빛 환경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거든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아주 익숙했던 우리 동네, 우리 회사 근처의 모습도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빛의 시간, 이 아름다운 빛의 시간을 우리는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사광과 청공광, 이 두 가지의 빛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골든아워 시간만큼 감정적이고 또 가장 극적으로 어떤 이 장면들, 이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빛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대기,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빛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네가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아르장테유의 달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르장테유라는 이 지역에서 이 기차가 다니는 이 다리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이 작품 자체도 멋지지만 모네의 특징답게 또 다른 시간에 이 장면을 그린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환경이지만 빛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의 기둥을 보시면 오른쪽은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은 파란색 혹은 보라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의 보색과도 가까운 이 두 가지 색이 하나의 기둥을 칠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골든아워 시간의 빛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빛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의 모습에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골든아워만큼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번씩 주어지는 아름다운 빛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맑은 날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 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공간들에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직사광과 청공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빛의 조화들, 그 빛이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공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빛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만큼 봄이 왔음을 잘 알려주는 존재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벚꽃보다 더 좋아하는 봄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연두빛의 실록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 실록예찬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이항아 수피집의 이 실록에서는 이 짧은 봄의 시간 동안 잠깐 세상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 연두빛의 실록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 글을 본 이후로 이 봄의 연두빛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벚꽃도 좋아하지만 벚꽃이 진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연두빛의 향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록이 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연두색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색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의 이유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어린 잎이 가진 투명함이죠. 봄의 잎사귀는 그 어떠한 시절의 잎사귀보다 얇고 투명한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얇은 잎사귀를 통해서 수많은 빛들이 단지 반사하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과하고 산란하고 굴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봄잎을 자세히 보면 그 잎사귀와 잎사귀들이 서로 겹치면서 수많은 색상들, 수많은 음영들, 수많은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봄바람이라도 불게 된다면 그 수많은 잎사귀들이 어떤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 어린 잎의 투명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연두색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봄 잎사귀를 기준으로 사물에 맞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빛의 반사가 있겠죠. 백색광의 빛이 이 얇은 잎사귀를 맞고 반사하는 빛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반사하는 빛이 연두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잎사귀를 연두색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빛의 흡수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빛의 색깔들이 있겠지만 이 연두색을 제외하고 다른 빛들은 흡수되겠죠. 특히 이 RGB에서 빨간색, 파란색의 빛이 많이 흡수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생장 램프라는 그런 램프들이 이 빨간색, 파란색 위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봄 잎사귀가 단지 투명도 없이 빛을 반사하고 흡수만 한다면 여기서 모든 빛의 일들은 끝이 나겠죠. 하지만 봄 잎사귀는 여기에 더해 투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빛은 빛이 투과되기도 하죠. 한쪽에서 들어온 빛이 다른 쪽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얇아서 잘 볼 수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빛의 굴절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빛이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는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사실 투명함을 가지지 않은 것을 오히려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자연에 투명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꽃에서부터 열매, 또 이 자연을 이루는 수많은 구름이나 여러 가지 자연의 요소들도 나름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빛이 단순히 흡수,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굴절하고 투과하고 산란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투명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을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피부죠. 저는 사실 예전에 화장품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서 투명한 피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과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피부가 투명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피부와 여러 조직들도 투명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한 빛이 내리쬐는 어떤 공간에 있으면 우리 귀 같은 경우는 붉게 보이기도 하죠. 빛이 투과하면서 빨간 핏줄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부 자체도 단순히 살색의 피부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은 더 깊이 흡수되고 굴절되고 또 투과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얇아서 그대로 반사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져서 우리의 피부,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인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어떤 자연과 또 이 공간을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들, 심지어 사람의 피부까지도 투명도라는 것을 통해서 빛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과하고 굴절하고 산란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빛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조명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이 빛을 투과시키고 산란시키고 굴전시켜서 우리의 공간을 가득 채울지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종이, 패브릭과 같은 소재들은 빛을 많이 산란시킵니다. 또 유리와 같이 투과를 많이 하는 소재들은 빛을 원하는 방식대로 휘게도 만들 수 있고 모으게도 만들 수 있고 퍼뜨리게도 만들 수 있죠. 또한 거기에 색이 들어갔을 경우에 더 많은 다양한 빛의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멋진 가구들, 멋진 공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지, 또 어떠한 색을 선택하는지, 빛은 어느 정도로 투과시킬 것인지, 또 표면의 광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빛은 다른 형태와 색으로 투과되고 반사되고 산란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료의 외형을 다루고 또 재료의 색을 다루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단지 물리적인 제품의 외형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빛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빛에 대해서,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이 멋진 모습들, 이 빛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빛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빛의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빛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